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손 씻고 담그시는 거죠? 이명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당연히 씻고 하지. 그게 뭔 소리야. 요즘은 위생 때문에 아무 김치나 안 사거든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일해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웃으려 하셨지만 눈가가 축축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모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식품유통회사에서 품질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도시락을 열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익숙한 빨간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였어요. 저희 어머니 이명숙은 서울 청량리 시장에서 30년째 김치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 67이신데 아직도 새벽 5시면 일어나셔서 배추를 다듬으시죠. 손님들은 어머니를 김치명인이라고 부르곤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항상 손사래를 치십니다. 명인이 무슨 그냥 정성으로 담그는 거지. 어머니의 가게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점포지만 단골 손님들은 벌써 30년째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광고나 홍보 없이도 입소문만으로 유지되는 가게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품질 관리다 보니까 음식의 위생이나 공정 과정에 유독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가게만큼은 언제나 안심이 됩니다. 김치 하나 담그시는데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는지 보고 있으면 경건해질 정도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께서 집으로 김치를 가져다 주십니다. 며느리인 서연이가 맞벌이로 바쁘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서연이는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해요. 올해 37인데 트렌드에 정말 민감하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죠. 지난주에도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계셨어요. 안에는 정갈하게 소분된 김치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준호야, 이번 주 김치다. 서연이한테 너무 짜다고 하지 말라고 해라. 어머니는 항상 며느리 걱정을 먼저 하세요. 김치간이 어떤지, 너무 맵지는 않은지, 서연이 입맛에 맞는지 늘 궁금해 하시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서연이도 어머니 김치 정말 좋아해요. 실제로 서연이는 어머니 김치를 무척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파는 김치라고 해서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었는데 맛을 보고 난 후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못 봤어요. 그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시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그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올렸어요. 아삭한 식감과 함께 입안에 퍼지는 깊은 맛. 이게 바로 어머니만의 손맛이구나 싶었습니다. 동료들도 제 도시락을 부러워해요. 팀장님, 정말 부러워요. 어머니가 직접 해주시는 김치라니.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어머니의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맛이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어머니 연세가 이제 67이신데
언제까지 그 무거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계세요. 배추 다듬고, 양념 만들고, 김치 담그고, 손님 응대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머니께서는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일하시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기까지 해요. 단골 손님들과 안부를 묻고 새로 오신 분께는 김치 맛을 자랑하시고 지난주에 가게에 들렀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사장님, 우리 며느리가 또 김치 달라고 하네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덜 맵게 해드릴게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구나. 정성과 마음이 담긴 무언가구나.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어머니 김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맛있죠? 근데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의외였어요. 요즘은 다들 유명한 브랜드 김치 사 먹는데 시장 김치라니. 그런데 맛보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과연 어머니의 그 손맛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밤늦게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경력, 그 모든 노하우와 정성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아쉬워졌거든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어서 6시쯤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좀 일찍 끝났어. 평소 습관대로 가방을 소파에 놓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반찬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담아주신 김치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냉장고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어머니 김치통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깔끔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긴 김치들이었죠. 유명한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김치는 어디 있어요?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제 질문을 듣고 잠깐 고개를 들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다 먹어서 버렸어요. 다 먹었다고? 네, 지난주에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먹었거든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봤어요. 분명히 이틀 전까지만 해도 김치통이 2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틀 만에 다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버렸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일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이도 평소에 어머니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브랜드 김치를 사온 게 이상했어요. 그럼 이 김치는 언제 샀어요? 오늘 퇴근길에 마트에서 샀어요. 집에 김치가 떨어져서 저는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영양성분표까지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머니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맛은 어때요? 괜찮더라고요. 요즘 이런 제품들 품질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서연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께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져다 주시는 김치를 서연이가 좋아하지 않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여보, 혹시 어머니 김치 맛이 안 맞았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별 이유 없어요. 그냥 떨어져서 산 거예요. 서연이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소 어머니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던 서연이가 갑자기 다른 브랜드를 사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냉장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김치통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어머니 김치는 정말로 한 통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를 내려가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김치통을 언제 버렸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어요. 분리수거장은 늘 그렇듯 여러 가지 쓰레기들로 가득했습니다. 플라스틱통, 유리병, 종이상자들이 종류별로 나뉘어 쌓여 있었어요. 저는 플라스틱 구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어머니께서 늘 사용하시는 김치통과 똑같은 플라스틱 용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뚜껑도 그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용기를 들어 올려 봤어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비어있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김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요. 김치 위쪽에 하얀 곰팡이나 변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신선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분명히 김치를 다 먹어서 버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은 채로 버린 거였어요. 다른 김치통도 찾아봤습니다. 조금 더 뒤쪽에서 똑같은 용기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서연이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김치를 먹지 않았으면 안 먹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굳이 다 먹었다고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가 그대로 버려진 걸 본 충격도 컸지만 서연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먼저 나갈게요. 응, 그래.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치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분리수거장에서 본 김치통들이 생각났거든요.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가 그렇게 버려진 걸 상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팀장님,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별일이 아닌 게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김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생각했어요. 서연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더 지켜봐야 할까요? 어쨌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서니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본 김치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냉장고를 힐끗 봤어요. 여전히 브랜드 김치만 들어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준호야, 어머니 왔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러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커다란 보냉백을 들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김치 가져왔다. 이번 주 것. 어머니께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며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서연아, 안녕. 어머니께서 밝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지만 미소가 어색했어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보냉백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이번에는 김치를 더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양이 좀 많네요. 아, 시장에서 좋은 배추가 들어와서 말이야. 서연이도 우리 김치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서연이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연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는 인사부터 했을 텐데 그냥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어머니께서 김치 가져오셨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 그제서야 서연이가 반응을 보였어요. 아,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연이의 무덤덤한 반응을 보시고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보냉백을 부엌으로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이 5개나 들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가져오셨구나 싶었습니다. 준호야, 이번에는 깍두기도 담갔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치통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본 버려진 김치통들 말이에요.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이번 김치는 어때? 간이 괜찮지? 어머니께서 서연이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며느리의 입맛을 걱정하셨거든요. 너무 짜지는 않은지, 너무 맵지는 않은지. 서연이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한 기색이 스쳐갔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응, 왜? 혹시 손 씻고 담그시는 거죠?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서연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듯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뭐라고? 김치요. 손 씻고 담그시냐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당연히 씻고 하지. 그게 뭔 소리야? 어머니께서는 당황스러워 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시면서 위생에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은 위생 때문에 아무 김치나 안 사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급히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께서는 서연이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따뜻하던 미소도 사라졌어요. 서연아,
제가 서연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이는 이미 말을 끝내버린 후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요. 어머니께서는 잠시 서연이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상처가 숨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평소 당당하시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급히 변명하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이해한다. 어머니께서는 일어나시면서 가방을 집어드셨어요. 오시자마자 가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아니다.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가시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괜찮다. 준호야, 너는 잘못이 없어. 어머니께서는 신발을 신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김치 안 가져올게. 서연이 말이 맞다.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시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저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방금 그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거든요. 뭐가요? 서연이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사실을 말한 거죠. 사실이라니. 위생이 중요하다고요. 요즘 세상에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는 김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서연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마치 어머니의 상처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니께서 방금 가져오신 김치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김치들도 결국 분리수거장에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가 그렇게 될 거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니 서연이가 침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일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우리 집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현관문 옆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분리수거 날도 아닌데 왜 쓰레기가 나와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봉투가 꽤 컸어요. 안에 뭔가 단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봉투를 살짝 흔들어 봤는데 플라스틱 용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봉투 윗부분을 조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가져오신 김치통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뚜껑도 그대로 덮인 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가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서연이는 침실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어. 저는 가방을 소파에 놓으면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감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현관에 있는 쓰레기 봉투 뭐야? 아, 그거요. 정리한 거예요. 서연이는 화장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대답했어요.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리라니. 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 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오후에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시고 가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아예 김치를 통째로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왜 버렸어? 냄새 나거든요. 서연이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냄새가 난다고. 네, 우리 집 이미지랑 안 맞아요. 그 순간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미지라고 했어. 네,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시장 김치를 먹는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경멸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서연이가 맞나 싶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서연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어요. 그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보이셨던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어요. 손이 떨리시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관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김치가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 있었어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채로 버려진 채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를 다듬으시고 양념을 만드시고 정성스럽게 담그신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어요.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침실로 향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서연아. 제가 불렀지만 서연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아, 잠깐. 뭐요? 침실 문 앞에서 서연이가 돌아섰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라는 게 있잖아. 배려요. 그럼 저는 언제까지 그 냄새나는 김치를 참아야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서연이에게서 처음으로 혐오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를 냄새난다고 표현하는 서연이를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실망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억지로 참았다는 거야.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서연이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니 김치가 싫었어요.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고 위생 상태도 확인할 수 없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께 고맙다고 말씀드리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왜 좋아한다고 했어? 예의상 그런 거죠. 시어머니한테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의 대답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도 저를 향한 마음도 모두 가짜였던 것 같았습니다.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밖에는 어머니의 김치가 쓰레기 봉투 안에서 버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쌓아오신 정성과 노하우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상처받고 가신 어머니께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서연이가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쓰레기 봉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소분해 주신 김치통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신뢰, 가정에 대한 믿음.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적어도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로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냉장고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치들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있는 한 어머니의 정성은 계속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청량리 시장에서 김치 장사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어요. 당시 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하셨는데 수입이 불안정했거든요.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직 바깥이 깜깜할 때부터 배추를 다듬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모든 걸 손으로 하셔야 했어요. 큰 양푼이에 배추를 담그고 고춧가루며 젓갈이며 모든 양념을 손으로 버무리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머니의 손이 갈라졌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시다 보니까 피가 날 정도로 터졌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반창고를 붙이시고 다시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김치를 담그시고 아침 6시쯤 되면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리어카에 김치통들을 가득 싣고 가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좌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김치를 파셨거든요. 그때 어머니의 무릎이 많이 아프셨어요. 하루 종일 좌판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상하셨던 거죠. 지금도 비가 오기 전에는 무릎이 쑤신다고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한 김치만큼은 따로 담그셨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와는 별도로 우리 집에서 먹을 김치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 준호 먹을 김치는 특별히 해야지.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김치보다 더 좋은 재료로 더 정성스럽게 담그셨어요. 고춧가루도 더 좋은 걸로 쓰시고 젓갈도 더 비싼 걸로 쓰셨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저는 매일 그 김치로 밥을 먹고 자랐어요. 도시락에도 항상 어머니 김치가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학교 매점에서 반찬을 사 먹기도 했지만 저는 어머니 김치만 있으면 충분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희 엄마 뭐 하시냐? 김치 장사하셔. 그때는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거나 예쁜 옷을 입고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알치마 두르고 김치를 파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그신 김치를 먹으며 자랐던 그 시절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어머니의 장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김치가 잘 팔렸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좌판에 앉지 않으시고 작은 가게를 얻으셨습니다. 대학교에 갈 때도 어머니는 기숙사까지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까지 올라와서 김치통을 주고 가셨습니다. 준호야, 밖에서 파는 거 사 먹지 말고 이거 먹어. 그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아들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혼자 살던 원룸까지 김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들 먹을 김치만큼은 챙겨주셨어요. 결혼을 할 때 어머니께서 서연이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는 서연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김치를 담가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서연이가 어머니 김치를 맛있다고 칭찬했을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게 그렇게 기쁘셨던 거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김치 담그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손이 갈라져도 무릎이 아파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치가 쓰레기 봉투에 들어 있었어요.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배추를 다듬으시고 양념을 만드시고 정성스럽게 담그신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어요. 서연이가 냄새난다고 했던 그 김치 안에는 어머니의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모든 시간이 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정성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침실에서는 서연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어머니께서 오늘 오후에 보이셨던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상처받으신 눈빛도 생생했어요. 어머니는 서연이의 말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냉장고로 가서 어머니 김치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빨간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만의 그 특별한 손맛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한 젓가락 집어서 맛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그 익숙한 맛이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 김치를 어떻게 냄새난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 집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요. 어머니의 사랑도 정성도 희생도 모두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급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서 팀장 재량으로
일찍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집안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크고 흥분되어 있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언니, 진짜 창피해 죽겠어. 서연이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김혜진 과장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시댁이 김치 가게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청량리 시장에서 김치 파시는 거야. 솔직히 좀 창피하지 않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래, 맞아. 요즘 세상에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어머니라니. 서연이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직업 자체를 창피해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들 집에 초대했는데 시어머니가 김치 들고 오면 어떡해. 완전 이미지 떨어지잖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맞아.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어. 아직도 엄마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고. 서연이는 저까지 비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제 마음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언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좀 거리를 둬야겠어. 서연이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안 받을 거고 집에도 안 오시게 할 거야. 우리 이미지 생각해서. 그때 서연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언니, 나 끊을게. 남편 왔어. 서연이는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사람이요. 서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냥 업무 이야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말을 다 들었거든요. 어머니를 창피해하고 거리를 두겠다고 했던 그 말들을요. 서연아, 나 다 들었어. 서연이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어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창피하다고 한 거. 거래처에서 이미지 떨어진다고 한 거.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어때요? 사실인데. 사실이라고. 네, 솔직히 창피해요. 요즘 세상에 시장에서 김치 파는 시어머니라니. 서연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저도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김치도 안 받고 싶고 집에도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어머니의 신분과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예의였어요. 서연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니라 참은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연이를 좋아하셨는지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주셨는데,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연이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들 브랜드 제품 쓰는데 시장 김치를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어머니의 정성이나 마음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남들의 시선과 자신의 이미지만 중요했던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는 창피한 존재라는 거야.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와 안 맞는 거죠. 서연이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들 이런 생활을 해요. 깔끔하고 세련된 생활을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께 고맙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어. 예의였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라도 해야죠. 서연이의 대답이 너무나 차가웠어요.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께서 김치를 가져다 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서연이가 좋아한다니까 더 정성껏 담갔다. 어머니는 서연이를 위해 더 좋은 재료로 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주셨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며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봤어. 상처받으실 거 없어요. 저는 예의는 지켰으니까. 서연이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서연아, 너 정말 이상해. 이상한 건 여보예요.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연이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김치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서연이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지만 이제야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혼란과 분노가 차분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앉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서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어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에어컨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김치가 아니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과 자존심이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또 그 이야기예요. 응, 그 이야기야. 저는 서연이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오신 모든 것들을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과장하지 마세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없었어요. 과장이 아니야. 어머니께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김치를 담그시는데 그걸 냄새난다고 버렸잖아. 서연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싫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그럼 어떻게 말해요? 시어머니 음식 싫다고요. 서연이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 정직하면 뭐해요? 상처만 주는데. 저는 서연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상처는 지금도 주고 있어. 훨씬 더 큰 상처를. 서연이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해진 거예요. 솔직함과 잔인함은 달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이야.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례하다고요. 그래, 어머니께 너무 무례했어.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주셨는지 알아.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겨울에 손이 갈라져도 무릎이 아파도 우리를 위해 김치를 담그셨어. 저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쓰레기라고 했어. 쓰레기라고 한 적 없어요. 서연이가 변명했습니다. 냄새난다고 했잖아. 우리 집 이미지와 안 맞는다고 했고, 서연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서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알아요. 시장에서 김치를 파신다고 창피하지 않아. 서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짜증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존경해. 혼자서 그 일을 30년 동안 해오셨거든. 그건 저도 인정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정한다면서 왜 창피해 했어? 그건 서연이가 말을 멈췄어요.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어머니의 뭐가 그렇게 싫었어?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시장 냄새요. 시장 냄새. 네, 어머니 옷에서 시장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랑 김치 냄새랑. 서연이가 마침내 진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항상 더러워요. 김치 양념 때문에. 저는 서연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서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더럽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더럽다고. 네, 솔직히 더러워요.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어머니의 노동을 더럽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하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혼해.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달라. 다른 게 뭐가 나빠요. 서로 맞춰가면 되잖아요. 서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맞춰갈 수 없어. 넌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존중해요. 입으로만. 마음으로는 경멸하고 있잖아. 서연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짐 싸는 거야. 어디 가려고요? 일단 어머니 댁에 갈 거야.
저는 필요한 옷들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이야기해봐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할 거 없어. 저는 서연이의 손을 떼어냈어요. 어머니를 모독한 순간 끝난 거야. 모독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서연이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솔직한 감정이 문제야. 저는 가방 정리를 마치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해. 존경하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넌 어머니를 부끄러워해. 더럽다고 생각하고.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서연이가 따라왔어요. 응, 간다.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당분간은 안 돌아올 것 같아.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이혼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자. 여보. 서연이가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해. 진심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야, 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댁에 좀 있어도 될까요? 무슨 일이야?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며칠치 옷과 세면도구만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댁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는 마음이었는데 점차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가게에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단골 손님들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나 마케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뭘 도와? 가게 운영이요. 제가 회사에서 품질 관리 일을 했잖아요.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사표 냈어요.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의 위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미 충분히 깨끗하게 하고 계셨지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생 인증서를 받고 김치 제조 과정을 문서화했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을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기존의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 대신 깔끔한 라벨이 붙은 용기로 바꿨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30년 경력이라는 문구도 넣었어요. 이명숙 명인의 정성 김치. 브랜드 이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쑥스러워 하셨지만 점차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SNS에서 소문이 났나 봅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위생 인증도 받으셨다면서요. 안심이 돼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생은 철저하면서도 손맛은 그대로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주문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기존 단골 손님들에 더해서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온라인이 낯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시더니 직접 포장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준호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치를 좋아하는 줄 몰랐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서연이는 가게 입구에서 망설이더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어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서연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그때 무례한 말해서요. 어머니께서는 서연이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포장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김치 좀 사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머니께서 김치통을 포장해 주셨어요. 서연이는 돈을 내고 김치를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서연이는 저를 한번 보더니 가게를 나갔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와 저는 가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서연이 많이 후회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보였어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김치 냄새가 가득한 가게에서 혼자 남아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냄새가 참 정겨웠어요. 배추 냄새,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모든 게 어머니의 정성이 만들어낸 냄새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이 냄새를 지우려고 했었죠. 하지만 냄새를 지운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냄새는 지워도 사람은 지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고마웠어요.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있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으니 어머니께서 차를 끓여주셨어요. 준호야, 오늘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재미있었어요.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김치가게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 아니라 어머니 덕분이에요. 30년 동안 쌓아오신 신뢰와 정성 덕분이죠.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시장에서 나는 여러 냄새들이 섞여서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냄새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냄새 뒤에는 누군가의 삶과 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